미래당하고 합한다는 것은 선거공학상이 있을 수 없는 거고, 그 유승민 후보는 제가 보건대는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차차기 또 앞으로 또 계속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억지로 딛고 결혼하자고 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 탄핵을 정치투쟁으로 봅니다. 지금 그 재단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걸 최순실이가 들어묻거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공정한 재판을 하면 이 무죄라고 봅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이 아니다. 민중재판이다. 집권하면요, 그분들 전부 친홍계가 됩니다. 친박계는 대통령 파면되면서 끝났습니다. 전부 홍준표 밑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 대선에 나왔을 때 마약을 했다고 고등학교 시절에 고백을 한 참여록을 쓴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그거 다 용서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스스로 참여하는 것, 오히려 정직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일화 얘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후보와의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라고 홍준표 후보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재준 그리고 조원진 후보, 이 두 후보와의 단일화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유승민 후보 본인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리적으로 쉽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네. 다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재진 후보랑 뭐 조원진 후보는 단일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공식적으로 후보와 단일화는 되지 않더라도 네. 바른정당 내부에서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후보 단일화를 원하는 의원들이 몇 명 있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아마 그 의원들의 개별적인 지지라든지 또는 그 의원들 몇 의원이 바른정당 탈당하고 자유한국당 다시 들어오는 아마 그런 시나리오 정도는 좀 그리고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본인 유승민 후보의 1대1이 단일화는 유승민 후보가 워낙 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 후보의 말대로 조원진 후보 그리고 남재준 후보랑 단일화를 한다 해도 그 지지율 자체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단일화의 의미는 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 홍준표 후보와 한국당이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그림은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홍준표 후보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파괴력이 별로 없지 않겠냐. 미미한 지지율을 가진 후보들과 단일화를 하는 게. 네. 물었더니 사실 의미가 있다. 지지율 측면에서가 아니고 보수 진영 단일화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홍준표 후보는 그 보수 대통합이라는 그 명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받았던 표의 80%만 받아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보수 단일화에 초점을 맞춘 거지 지지율을 합치겠다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유승민 후보가 가장 앞세우는 게 보수의 적임자, 새로운 보수가 그렇죠. 앞세우고 있는 적자 논쟁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이틀, 슬로건, 간판 경쟁인데 홍준표 후보는 그것만큼 밀리지 않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얘기되는 것처럼 남재준 후보, 조원진 후보,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유권자 여론조사 지지율 혹은 득표율 퍼센트가 미미할지 모르지만 정말 대보수의 대연합을 통한 보수의 간판은 바로 여기다라는 걸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고 네. 그를 통해서 이번 대선이 끝나더라도 앞으로 있을 총선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그러한 어떠한 의도도 깔려있는 게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결국에 끝까지 버티면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어떤 강한 야당으로 남아서 맞습니다.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겠다. 그 야당의 선두가 되겠다. 이런 작전을 가지고 있는 거겠군요. 자,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어제 TV 토론회 보셨죠? 다 봤죠. 예. 근데 어제 윤원이 이 나이와 버릇없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 어제 이제 자 보시면요. 홍준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항상 혈전해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수사 기록을 보니까 당시 중수부장이 말은 노 전 대통령의 박연차에게 직접 전화해서 64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돼 있다. 네. 이 전에 설전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가 발끈해서 이보세요. 제가 조사 때 입회한 변호사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말을 왜 이렇게 버릇없게 하나 이보세요라니 라고 이렇게 하면서 설전을 펼칠 건데 네. 사실은 저 두 후보다 좀 부적절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물론 나이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이는 그래서 오늘요 하루 종일 네. 검색어에 문재인 나이, 네. 홍준표 나이.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보니까 후보가 한 살 차이예요. 예, 한 살 차이요? 누가 많을 것 같으세요?
외모로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 뭐 그냥 본인 생각 묻는 거예요, 제가. 저는 홍준표 후보가 더 많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실제로 나이를 보니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보니까 말을 왜 이렇게 버릇없이 하나, 이보세요라니? 라는 얘기를 하는 걸 봐서 홍준표 후보가 내가 연배가 훨씬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라는 것인 줄 저도 알고 있었으나 한 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거죠, 홍준표. 홍준표 후보가 어리죠. 한 살 어린데. 근데 사실은 뭐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두 후보다 제가 부적절한 언사를 했다는 데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도 저 문제를 거론하는 게 사실 뭐 좋지는 않겠지만 상대 후보에게 뭐 이보세요라는 표현 자체는 당연히 부적절한 것이고 홍준표 후보도 뭐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버릇이 없다. 뭐 아이를 훈계하는 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부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됐던 이 나이 논쟁, 이와 관련해서요, 홍준표 후보가 오늘 언론을 통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문재인 후보하고 내하고 동갑입니다. 호적상으로 그래 돼 있지. 동갑입니다. 근데 버르장머리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 하면 안 되지. 네. 동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한상준 기자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사실 두 분 다 그냥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뭐 유권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하고 넘어갈 문제를 사실 키우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TV 토론회 같은 경우는 정말 대선 후보를 뽑는 유권자들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보세요, 뭐 버르장머리 이런 말을 쓰는 게 과연 대선 후보로서 적절한 언행이었나 좀 아쉬움을 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요, 한 간담회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후보,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저보다 좀 무지막지하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 보면 일본말로 하면 무대포라고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주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만은 이를 밀어붙이는 측면에서는 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인가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 안 올 겁니다. 그거는 아마 좌파들이 돼야지 저끼리 쏙닥쏙닥 하지 제가 되면 안 올 겁니다. 네. 자, 추진력이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본인을 이제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 스트롱맨 뭐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는 것 같은데요.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는 이 빨강색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자,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상승 원인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현수 기자? 네, 홍준표 후보의 그 지지율 상승은 일단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하락하고 좀 같이 봐야 되는데요. 최근엔 북핵 위기랑 뭐 그런 게 안보 이슈가 굉장히 불거지면서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가 있는 국민의당은 햇볕 정책을 계승한다고 했고 또 사드에 대해서도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갔던 그 보수층의 어떤 지지 표심이 다시 이제 홍준표 후보에게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 이제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될수록 거대 정당 힘이 나타나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4당, 뭐 5당 후보라고 하는데 이 5당 중에서 제대로 대선을 조직동원을 해서 치를 수 있는 당은 딱 2당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입니다. 전통의 강호입니다. 바닥 조직까지 다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는 당이기 때문에 그 당,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100명 가까운 의원들이 있고 구의원부터 시의원부터 동협의장까지 조직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거든요. 그 조직들이 계속 풀로 돌아가니까 나름대로 표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그 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에서는. 자, 그리고 최근 지지율 조사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후보가요. 심상정 후보입니다. 지금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 보십시오. 8%입니다. 홍준표 후보하고 차이가 몇 퍼센트 불과 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TV 토론회를 보면서 유권자들이 마음을 좀 심상정 후보에게 많이 좀
보낸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수 기자. 근데 원래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에서 핵심을 잘 찌르기도 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 후보에게 설거지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런 거는 여성 유권자들에게는 굉장히 사이다 같은 발언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거기서 부각된 측면이 있었고 또 토론회에서 공격이나 견제를 좀 덜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의 어떤 소신을 더 잘 설명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지가 오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